안녕하십니까? 네. 급탕설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조. 네. 저 페이지 165페이지 됩니다. 급탕설비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되는데, 최근의 흐름은 두 문제가 출제되면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부분도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급탕설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의 경우는 저 부분 가지고 다뤘습니다. 급탕 배관 쪽 가지고 다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아마 종합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급탕의 기초나 급탕 배관, 급탕 방식 쪽, 급탕 배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혹시 개별 문제가 나오면 신축 염세가 아마 나올 가능성을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급탕설비 종합 문제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시다. 그리고 개별 문제는 신축 염세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 1번에 순간 온수기에 열어놓아서 일반적으로 가스나 전기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온수기는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순간 온수기 하면 적시 탕비기라고 했습니다. 적시 탕비기라고 칭했죠. 그러면 순간 온수기는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가열해서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스 공급 원리는 무엇이었다? 벤출이간의 원리에서 가스가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점화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점화장치 역할은 파일럿 프레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 원리는 벤출이간이고, 그 다음에 점화장치는 파일럿 프레임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저탕형 탕비기가 나옵니다. 자, 저탕형 탕비기에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저탕형 탕비기는 탕비기인 동시에마다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 역할, 저탕조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것이 저탕형 탕비기입니다. 저탕형 탕비기는 온수를 일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동 온도 조절기 서모스탯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서모스탯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모스탯이 그 역할하고, 그 다음에 저탕형 탕비기는 일정 온도를 유지를 계속 해야 되죠.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데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은 열 손실이 어떻게 크다는 거, 열 손실이 크다는 측면을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탕형 탕비기는. 그리고 저탕형 탕비기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죠.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탕형 탕비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팀 사일렌서마다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무엇이었다? 스팀 사일렌서였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3번적인 측면을 보시면, 자, 중앙식 급탕법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중앙식 급탕 간접과 열식의 저탕조 내에 가열 코일을 설치하고, 그래서 자, 1번은 2번 문제 틀렸죠? 간접과 열식은 저탕조 내에 가열 코일을 설치하고, 이 코일의 전기 또는 고온수를 통해서 저탕조에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뭐다? 간접 가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잘못 달려 있네요. 답이 바뀌어져 있지? 2번이었는데.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직접 가열식은 열열면에서 경제적이나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생겨서 열열이 뭐가 됩니까? 자, 보통 열열면에서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직접 가열식은 바로 데우는 방식이죠. 간접 가열식은 무엇이다? 간접 가열식은 이게 간접 가열식이겠죠?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가 보통 전기 보일러를 많이 쓰고 저탕조에다가 가열 코일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보내서 보일러에서 전기를 보내서 물을 데우는 방식이야. 그러면 간접 가열식은 연료면에서 어떻게 떨어집니다. 직접 가열식이 연료면에서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가열식은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스케일, 물때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열 효율도 떨어지고 보일러 수명 단축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번 단간식 급탕에 비해서 순환식 급탕의 설비비가 어떻게 비싸고, 그다음에 순환식은 무엇이라겠습니까? 복간식이라겠죠. 순환식 또는 복간식입니다. 자, 이 복간식의 특징은 뜨거운 물이 어떻게 빨리 나온다는 거죠. 온수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온수가 빨리 나옵니다. 나온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얘는 순환식은 뭘 기억하라겠습니까? 저거 회전초밥지 기억하라겠죠. 회전초밥이 돌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뽑아 먹으면 되죠. 그거와 같이 자, 이 뜨거운 물을 돌리고 있는 것이 무슨 방식이다? 순환식, 복간식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간식은 배관 길이가 짧을 때 우리가 하는 방식이네. 개별식 단간식은. 그래서 이제 단간식은 일반적으로 배관 길이가 15m 짧아야 됩니다. 배관 길이가 15m 이하일 때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배관 길이가 15m를 넘게 되면 뭐로 간다? 복간식, 순환식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자, 급탕설비인 저탕형 탱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 뭐다? 서모스탯이 되겠죠. 서모스탯. 자, 그러면 2번에서 보시면 자, 서모스탯의 도시기온은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네모 박스에 서모의 약자 T자 써주시면 이것이 도시기온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번에 버킷트랩이 나오죠. 1번 버킷트랩. 자, 버킷트랩은 전기 트랩이 됩니다. 전기 트랩이죠. 스팀 트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5번에 뭐다? 플로트 트랩이 나오겠죠. 5번에 자, 플로트 트랩.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기 트랩, 스팀 트랩에 해당이 됩니다. 스팀 트랩으로서 이거는 기계식 트랩입니다. 전기 트랩 중에 기계식 트랩에 해당이 됩니다. 기계식 트랩으로서 보통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응축수의 이 부력입니다. 부력을 이용하는 트랩이 바로 이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 개념이 됩니다. 기계식 트랩입니다. 특히 플로트 트랩은 열교환기 쪽에 많이 사용합니다. 열교환기 쪽에 사용되는 트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킷 트랩은 전기용 세탁기 같은데 이런 탕비기 이런 쪽에 사용되는 것이 버킷 트랩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하고 4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축 이음새가 됩니다. 신축 이음새. 배관의 신축 이음새. 자,
신축이 염세하고 팽창 탱크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신축이 염세. 자, 물의 온도에서 배관에 뭐다? 길이에 대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게 뭐다? 신축이 염세입니다. 그런데 물의 팽창에 대한 그런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것은 뭐다? 팽창 탱크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스위블 조인트는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의 뭐다? 엘보를 이용한 거라겠죠.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한 겁니다.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을 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거죠. 이것이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스위블 조인트는 어디에 공사된다? 방열기, 라지에타 주변 배관에, 그죠? 그래서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이 염색이 라지에타, 방열기, 주위 배관의 자, 신축이 염세로 스위블 조인트가 사용되면 신축이 염세로 스위블 조인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거기에 급탕배관 계통에서 총 손실 열량이 34.9kWh고 급탕 온도가 80도씨, 반탕 온도가 70도씨라면 순환 수량은 몇 리터입니까? 물었죠. 그러면 순환 수량식은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환 수량은 리터 퍼 아워라겠죠. 급탕의 기본 단위는 리터 퍼 아워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순환 수량은 자, 총 손실 열량이 킬로줄로 주어지면 관계가 없다. 그런데 킬로와트로 주어지게 되면 곱하기 얼마? 3600이 가주시면 돼요. 3600이 가고 이것을 갖다가 비열 곱하기 뭐다? 온도 차이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차이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3600을 곱해준 것은 밑에 비열이 킬로줄 단위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3600을 곱해야지 킬로와트를 킬로줄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러면 자 34.9kW 아마 35를 주어질 겁니다. 35 주어지고 비열은 4.2 주어지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일부러 34.9 해놨습니다. 원래 시험은 35로 냅니다. 자, 그럼 34.9 곱하기 3,600을 하셔서 비열 그 4.19죠. 시험은 주어져서 냅니다. 4.2를 주어져서 냅니다. 자, 곱하기 얼마? 온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10도죠? 80 마이너스 70 하니까 10도입니다. 70 하니까 1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얼마 정도? 3000리터 정도 나오죠. 그런데 단위는 뭐다가 된다? 뭐 2900 얼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리터 퍼 아워가 되는데 지금 뭘로 구하라겠다? 리터 퍼 민으로 구하라겠어. 그렇게 나누기 60을 해줘야 돼요.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러면 약 50 리터 퍼 민 정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실제 시험은 요거 35 주어집니다. 35kW고 그 다음에 비율은 4.2로 주어질 겁니다. 그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35kW고 비율은 얼마? 4.2로 연습하시면 돼.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순간 온수기를 이용해서
5도씨 물을 50리터를 가열해서 70도씨 공급할 때 순간 온수 시간당 소요동 몇 킬로와트입니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급탕량 곱하기 모르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거 빼고는 순환수량의 식을 빼고는 일단은 급탕량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뭐다? 온도 차이를 분자에 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급탕량이 현재 몇 리터입니까?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분자에다 두고 소요 동력이니까 1kW가 얼마다? 3600kJ입니다. 그래서 3600 곱하기 효율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급탕량이 50이라 했죠? 시간당 50리터니까 자, 그래서 50 곱하기 비열은 얼마로 한다? 4.2로 계산하시고 4.2 곱하기 지금 현재 온도 차가 몇 도입니까? 60입니까? 65도입니까? 70 마이너스 5니까 65. 그 다음에 3600에다가 곱하기 효율이 90%니까 0.9를 하면 됩니다. 0.9. 그래서 계산기 뚜리 보셨죠? 풀어 오셨죠? 그냥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4.2가 나옵니까? 4.2 정도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이 급탕 쪽은 이렇게 하면 돼. 자, 순환수량을 빼고는 모르면 어떻게?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어디에 둔다? 어디에 둔다? 분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답이 킬로와트가 나오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분모에 뭐가 와야 된다? 3600이 꼭 오시면 돼요. 3600. 이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급탕은 일단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마다 온도 차이를 항상 분자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백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탕 가열기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뭐 이런 유형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급탕 가열기 능력은 1인 1당 100리터고 급탕 온도가 60도씨, 급수온도 5도씨, 가열 능력 비율이 주어졌죠. 15%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냥 싹 다 곱하면 돼요. 문제에다가. 그래서 능력 비율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유형은 꼭 안 해줄 때 이유형은 안 갈란 거 봅니다.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곱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뭘로 나누면 된다? 360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죽어도 안 가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식을 항상 기억하세요.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마다 온도 차이. 이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6번 문제가 급탕 설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거. 1번, 개별식 급탕 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 방식의 간접 가열식이마다 대규모에 유리합니다. 대규모 건축물은 간접 가열식을 써야 됩니다. 직접 가열식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별식 급탕 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총 열손실은 작습니다. 그리고 3번, 중앙식 급탕 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뭐다? 동시 이용률을 고려해서 가열 장치 총 용량을 작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죠. 아파트 단지에서 동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파트에서 목욕 시간을 정해놓고 주방에서 접시 씻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 사용률을 고르니까 총 용량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급탕 배관 방식은 단간식, 순환식으로 구분되며 단간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며 보통 소규모 건물에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보통 단간식은 뭐만 있는 거다? 공급관인 급탕관만 있는 거죠. 공급관, 바로 급탕관만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탕관인 공급관만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턴관, 복귀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관만 설치한 것이 단간식입니다. 그래서 이 단간식은 그 배관 길이가 뭐다? 짧게 해야 돼. 배관 길이가 15m 이하가 돼야 돼요. 15m 이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개별식 난방하는 데죠. 개별 보일러 설치해서 아파트에 난방할 때 저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일러에서 욕실까지 길면 안 되는 거예요, 배관이. 그래서 보일러실 배치가 배관 길이가 충분히 나올수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욕실이 자 이겁니다.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다. 큰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실 가까운 쪽에 욕실을 만들어 놨죠. 우리 아파트는 자 이거 큰 방에 있죠. 욕실을 갖다가 저기 앞쪽에 있죠. 여러분들용으로 베란다 쪽에 욕실 갖다 놓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겁니다. 보일러실이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짧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시방서에서도 이 보일러하고 있죠. 배관 길이가 길게 설계하지 마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15m 이하로 개별식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5번에 온수 보일러에 지었던 배관계 15m 이상 떨어진 급탕대 설치할 경우 이건 단간식 채용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뭐다? 복간식, 순환식을 채용을 해 주셔야 돼요.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해놨네요. 먼저 1번에 급탕 배관 시 상향 공급 방식에서 급탕 수평 주관은 뭐다? 아볼링 구배를 하고 복귀관은 뭐다? 앞내림 구배한다. 해서 맞죠? 자, 그래서 1번 개념은 이겁니다. 상향 공급 시 급탕 수평 주관은 이 급탕 수평 주관은 선 상향 구배 앞을 올려주는 구배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볼링 구배라고 했습니다. 아볼링 구배. 또는 이것을 상향 기울기라고 칭합니다. 상향 기울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 다음에 복귀관, 반탕관은 뭐다? 앞내림 구배로 처리하라. 그래서 이 복귀관은 반탕관이죠. 리턴관이라고도 하죠. 복귀관은 이것은 선 하향 구배로 처리를 합니다. 선 하향 구배 앞을 내려주는 앞내림 구배로 해야 됩니다. 앞내림 구배. 앞내림 구배를 우리가 해 주시면 되고 이것을 하향 기울기라고 칭합니다. 하향 기울기. 하향 기울기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있고 그래서 1번은 옳은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스팀 사일렌서는 가스 순간 온수기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아니죠. 스팀 사일렌서는 뭐다?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죠.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입니다. 혼합식 탕비기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서모스탯은 저탕주에서 물을 데우는 방식이죠. 저탕형 탕비기나 간접 가열식에서 온도를 자동 온도 조절해 주는 거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수 혼합식 탕비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연료율이 몇 프로다? 100%다. 맞죠? 연료율이 100%라는 거하고 두 가지는 항상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팽창관과 팽창수에 밸브를 설치한다. OX, X입니다. 자, 팽창관은 이상 압력을 뭐다? 토피시켜주는 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팽창관은 도중에 밸브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밸브 설치 금지입니다. 밸브 설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 규정이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팽창관은 물의 팽창과 같은 이상 압력을 뭐다? 도표시켜주는 간이 뭐다? 팽창관이에요. 그래서 팽창관은 항상 이걸 기억해. 급탕 수직 주간을 갖다가 연장해서 한다 했죠. 급탕 수직간을 연장하여 팽창간으로 합니다. 그대로 연장하네. 강경 축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강경 축소하지 않고 급탕 수직 주간을 그대로 연장합니다. 연장해서 팽창간으로 한다는 걸 항상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 급탕 공급 방식에서 간접 가열식은 직접 가열식에 비해 열효율 측면에서는 떨어지죠. 그리고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에서 보일러의 본체의 불균형 신축이 안 생기죠. 얘는 무슨 설명입니까? 직접 가열식에 대한 설명. 열효율은 좋지만 보일러에 공급된 냉수에 의해서 보일러 본체의 불균형 신축이 생기는 것은 뭐다? 직접 가열식이야. 반대 개념이 되면 맞겠죠? 이거는 직접 가열식을 간접 가열식하고 비교한 거죠. 직접 가열식의 특징입니다. 열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이것은 직접 가열식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팽창관은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줘야 됩니다. 팽창관은. 그래서 물의 팽창과 같은 물의 팽창 등을 갖다가 도피시켜야 되죠. 도피시키는 간으로 최소 간격은 얼마 이상 된다? 25mm 이상이 돼야 돼. 25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혹시나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설계 기준에서는요. 설계 기준에서는 나중에 뭐 이렇게 DN25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밀리미터 간격을 나타낼 때 설계 기준에서는 혹시나 DN이란 단어를 써요. 이게 밀리미터 간격을 나타낼 때 쓰는 게 DN25다 이러면 25mm다 이겁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보세요. 혹시 뭐가 나오거든? DN이 나오거든. 밀리미터 간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7번, 1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8번에 다음 기구와 그 기능의 조합 중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스팀 사일렌스는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 마다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무엇이다? 스팀 사일렌서고요. 그 다음에 파일럿 프레임이 순간 온수기 점화 장치라 했겠죠. 그리고 스위블 염새는 신축 염새였습니다.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하는 방열기 주변마다 주입배관의 신축 염새가 스위블 조인트였고, 그 다음에 안정간, 도피관이라 했죠. 팽창관,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도표시켜주는 간이마다 팽창관, 안정관, 도피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서모스탯마다 자동 온도 조절기, 서모스탯은 자동 온도 조절기였죠. 자동 온도
소절기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물질 제거. 이거는 저거죠. 배관 도중이나 맞죠? 이런 데에서는 이물질 제거를 스테이너가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배수 설비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수 설비 쪽에는 배수 설비. 배수 설비에서 이물질 제거하기 위해서 클린아우트 청소구했죠. 배수관에서는 청소구를 설치 점검하죠. 그래서 청소구 클린아우트 있죠. 설치해서 이물질 제거를 하잖아요. 청소하잖아요. 배관이 막혔을 때. 배수관에서는 청소구 클린아우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9번에서 보시면, 먼저, 강간을 급탕간으로 시행할 때 신축이음새. 강간은 몇 메다? 30, 동간은 20m마다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이음새 종류 기억하세요. 신축이음새. 자, 종류. 신축이음새 종류는 5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블 이음새, 스위블 조인트 있었고, 그 다음에 자 루프형 이음새, 루프형 이음새. 그래서 이걸 신축 곡간이라고 했죠. 곡간. 그리고 벨로즈형 이음새 있었고, 벨로즈형 신축 이음새 있었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슬리브형 신축이음새 있었죠? 슬리브형 신축이음새. 염새 있었고, 그 다음에 볼 조인트 있었죠? 볼 조인트. 자, 쉽게 내면 종류 낼 수도 있어요. 이거 내든지 아니면 스위블 조인트 고르는요. 이 신축이음새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종류를 고르면 프렌지엄이나 리프트엄 첨가해서 아마 만들 거예요. 모두 고르세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급탕배관에서 팽창관의 연결 방법으로 가져오는 거. 자, 팽창관. 자, 팽창관은 뭐야 됩니까? 급탕 수직 주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중력 탱크, 팽창 탱크에 개방합니다. 그래서 1번계.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뭐는 없다? 강경 축소는 없다. 그것을 항상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탕 배관 설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급수 강경의 산정에 관한 정보다 큰 것을 선택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순환식 상향급탕법에서 팽창관의 간격은 입주간. 입주간이 바로 뭐예요? 수직주간. 수직주간을 뭐다? 입주간이라고 합니다. 급탕 수직주간 그대로 연장해서 동일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환식 상향급탕법에서 반탕간의 간격은 최소 20mm를 해주면 되고 이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관에 물면은 충분히 갖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소 간격은 급탕의 최소 간격도 얼마다? 20mm입니다. 급탕도 최소 간격은 20mm 이상은 대주면 돼요. 20mm 이상이 돼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입니다. 그럼 배관이 그래서 그 해설에서 보시면, 리버스 리턴 방식 기억하시고, 리버스 리턴. 자, 리버스 리턴은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뭐다? 리버스 리턴.
리버스 리턴을 뭐라 하겠습니까? 역함수라고 됐죠. 리버스 리턴 또는 역함수. 배관 방식. 이거는 온수의 유량을 뭐다?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한다. 근데 배관 길이는 어떻게? 길어진다 했겠죠?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쓰고요. 배관 길이는 길어진다 했죠. 길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시설비는 싸다 비싸다? 비싸다. 시설비가 일반 복관식보다 비싸진다 했습니다. 이걸 같이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보시면 제가 기억하시죠? 5번에 굴곡 배관이 되면 뭐를 설치해 준다? 공기 빼기 밸브 설치해 줘서 우리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가 나오죠. 10번에 보면 간내 유속이 빠르면 습격작용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2m 세컨초당 이하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통배관이 나오면 뭐다? 간통배관이 나오면 슬리브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나왔습니다. 자, 간제로서 연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당의 침식으로 부적당하다 해서 맞죠? 연간은 납입니다. 납으로 된 게 연간이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1인 1당 급탕량은 아파트나 호텔, 주택 같은 경우는 1인 1일 급탕량 얼마로 온다? 75에서 150리터로 봐준다 했죠? 1인 1당 급탕량은 75에서 150리터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가열장치는 순간형, 저탕형 등이 있고 모든 가열장치에 물의 팽창에 따른 팽창 수조를 설치한다. OX, X. 쉽게 우리가 아까 봤던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에는요. 여기는 팽창 탱크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팽창 탱크 설치를 안 해요. 이거는 팽창 탱크 설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가 왜 그런가 하면 물을 가열하면 팽창된 물이 어떻게 빠져요. 물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팽창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배관 도중에 마찰장을 적기 위해서 스톱 밸브를 사용한다. OX, X입니다. 그래서 무슨 밸브 쓴다? 슬루스 밸브. 일명 게이트 밸브 쓰는 겁니다.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급탕간의 신축이 염세는 동간화할 경우는 얼마? 20. 간간이 30m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자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1번에 급탕순환 펌프는 원심 펌프가 우리가 거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라인 펌프고 규모 클 땐 다단 볼륨 펌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순환식은 급탕간의 길이가 길 때 자, 간내 온수의 냉각을 방지해 보일러에서 급탕까지 공급관과 순환관, 복귀관이죠. 리턴관을 배관하는 방식을 순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팽창관의 간격은 입주관의 2분의 1 간격으로 한다. OX, X. 급탕 수직 주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한다 했죠. 동일 간격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관도 마찰장을 저희 슬루스 밸브는 슬루스 밸브를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톱 밸브를 사용하면 에어가 잘 차요. 공기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에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슬루스 밸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5번에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의 뭐다?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것이면서 방열기 추입배관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스위블 조인트는 명심하세요. 고압배관에 사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스위블 조인트는 이거는 저압배관 쪽에 사용됩니다. 저압배관 쪽에 사용되지 고압배관 쪽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내면 14번 유형이 나올 수 있다. 14번. 배관의 신축 이음새 중 2개 이상 엘보를 사용해서 나사 부분의 회전에 의해서 신축 흡수한 것은 뭐다? 수입을 이음새가 됩니다. 수입을 이음새. 그 다음에 15번 문제 1시간당 1000kg의 온수를 65도씨로 유지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가열기의 최소 용량은 해가 물었죠. 물의 비율은 4.2고 급수온도 5도씨, 가열기 효율은 10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르면 어떻게 가락했어요?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어디 둔다? 분차에 둔다 했죠. 모르면 일단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어디에 둔다? 어디에 둔다? 분차에 두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나눌 건지. 그럼 웬만큼 돼요. 그래서 순환수량만 주의하고 순환수량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1시간당 급당이 1000kg 1000이죠? 1000 곱하기 비열 얼마? 4.2 온도 차이가 몇 도입니까? 65에서 5도 60이네? 65 마이너스 5. 자, 이걸 쭉 곱해서 자, 현재 몇 킬로와트입니까? 물었죠? 몇 킬로와트입니까? 최소용량. 그러면 효율은 100%니까 곱하나만 하네. 3600 곱하기 1인데 1은 곱해줄 필요 없죠. 항상 답이 뭐가 된다? 킬로와트이면 나누기 얼마? 3600을 해주라 했겠죠. 그래서 1킬로와트가 얼마이기 때문에 3600kJ이라 했습니다. 항상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항상 요걸 기억하면 돼요. 요거요. 킬로와트가 답이 됐다. 무지도 따지지 말고 분모에 뭐가 와야 된다? 3600이 와줘야 돼요. 나눠보고 답이 없다? 그러면 효율이 있나 안 보고 이러면 돼. 효율이 100%는 100%는 1이죠. 곱 하나만 하니까. 맞죠? 이거 곱하기 1 하나만 하죠. 맞죠? 자,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6번 급탕 배관 계통의 공급 온도가 60도씨, 한수 온도가 50도씨입니다. 순환수량이 50리터 범위일 때 급탕기 가위 용량 몇 킬로와트입니까? 물었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산하시면 된다? 이걸 계산해야 되죠. 그 옛날 단위로 안 바꿔놨는데 바꿔드릴게. 자, 그러면 아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환수량이 얼마? 50리터 범위죠. 근데 급탕 기본 단위가 뭐라 했어요? 리터 퍼 아워가 기본이라 했잖아, 항상. 맞죠? 단위가. 그러면 50리터니까 곱하기 얼마? 60을 해서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된다? 3000 리터 퍼 뭐다? 아워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해가지고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해가지고 나누면 돼요. 그런데 효율 안 주어졌죠? 그럼 얼마? 3000
6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질량이 얼마? 3000 곱하기 비열 4.2 온도 차이 얼마? 온도 차이 얼마? 10도네? 60 마이너스 50이니까 10 나누기 3600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거 찾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비열을 아마 주어지고 낼 겁니다. 비열 주어지면 3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정리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 비열은 항상 주어집니다. 기억하시면 비열이 안 주어지면 소송 대상이 됩니다. 일부러 안 주어져 놨어요. 실수 좀 한번 해보라고. 비열은 항상 주어집니다. 주어지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 및 통기 설비는 잠시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